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더럼입니다. 지금부터 24년 7월 30일 화요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의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서울은 장마가 끝나고요. 휴가철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내는 비교적 한가한 편이더라고요. 반면에 고속도로는 막히고요. 지방으로 내려가는 하행선 기차는 입석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일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기상청은 이제 라니뇨가 끝나고 라니냐에 돌입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태평양 수온이 더 차가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일정 기간 충돌하면서 폭우가 내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 적도를 따라서 10도 남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건기가 계속되는 지역도 있고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도 있다고 말합니다. 아주 불규칙한 날씨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콤파스 신문도 보면요. 인도네시아에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1년 내내 이제는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인도네시아에 잠복하고 있다. 뭐 그런 말이 되겠죠. 건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에도요, 여러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했고 또 산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일부 지역의 날씨 패턴이 이제는 변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후변화의 영향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인도네시아는 제 경험으로 볼 때요, 12월과 1월 그리고 2월에는 우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는 빈번하게 비가 많이 와서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홍수가 난다든지 산사태가 나고요. 파도가 높게 이는가 하면은 강한 회오리 바람까지 동반하는 그런 비가 오게 마련이죠. 이미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도의 상승과 자연재해는 우리 생활 곁으로 바짝 다가와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자연재해는요, 95%가 물과 관련된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산림을 보호해야 할 것이고요. 국가가 물 관리를 지금처럼 건설주택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수자원 공사라는 것을 따로 설립해서 거기서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국가 물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젯밤 새마을호를 타고 상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상주는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저도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방에 에어컨을 켜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펜싱과 양궁 그리고 사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런 중계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지난주 일요일처럼 오늘도 파리올림픽 뉴스는 작게 취급하고요. AFF 19 유니버시아드 19 경기 소식을 톱뉴스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수라바야 붕토모 경기장에서 가진 태국과의 그 AFF 결승전에서 태국을 1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런 보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럴만도 하죠. 이제 인도네시아는 명실공히 동남아시아 축구의 맹주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콤파스도 인도네시아 축구가 11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는
히딩크 감독이 세계 월드컵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한다면, 인도네시아는 신태용 감독이 아시아 레벨로 끌어올렸다고도 볼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수라바야 붕떠모 운동장에 모인 4만 5천여 관중들이 AFF U19 우승컵을 높이 쳐든 선수들과 날뛰도록, 그러니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요, 전 인도네시아를 축제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실제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축구로 인해서 축제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팀을 두려워하더니만은 신태용 감독에 올라탄 인도네시아 축구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을 넘어서 한국까지 꺾은 바가 있고요. 동남아시아 강호인 태국과 말레이시아까지 단번에 이기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못 이긴 말레이시아 축구계는요, 김판곤 감독을 물리치고 또 김판곤 감독이 스스로 물러난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국 감독 시대는 아시아에서 신태용 감독의 전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면 하단부에 보면 신수도로 이전하게 될 대통령 집무실에서 조코이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나란히 찍은 사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모습이 역력합니다만, 조코이 대통령은 새 대통령 집무실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프라보 대통령도 할 수 없이 누산따라 신수도 새 대통령 집무실에서 근무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별 문제가 없을지 아직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그대로 자카르타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행정부만 달랑 깔리만탄으로 가게 되면은 뭔가 정부의 엇박자가 나는 것, 좀 이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말입니다. 오는 8월 17일 제79차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 행사를 누산따라에서 마치게 되면 조코이 대통령은 거기 남아서 나머지 잔여기간 직무를 볼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어딘가에 프라보 차기 대통령 사무실도 마련을 해야만 같이 인수인계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게 시간과 공간적으로 효율적인지 아니면 효율성이 있는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간 자카르타의 대통령궁, 자카르타가 아니고 누산따라의 대통령궁 공사는요, 이제 100% 다 마쳤다고 합니다. 지금은 바닥을 청소하고 세척하고 물로 폴리싱하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사무가구는 계속해서 지금 채워놓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이를 지켜본 조코이 대통령은 8.17 행사 준비는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흡족하게 평가한 모양입니다. 대통령궁과 집무실 건물 이름도 조코이 대통령이 지었다고 하는데, 자카르타의 머르데카 궁은 이스타나 가루다 궁으로 바꿨고요. 깐토르 대통령으로 또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명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타나 메르다카는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도 되는 건지 그거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이 메르다카 궁은 상당히 네덜란드 풍의 그런 고딕 양식의 건물이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처럼 그걸 다 부셔버릴지 아니면은 역사 속에 그대로 놔두게 될지 그건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리 조코이 대통령의 그 천도 의지가 강하더라도 실제로 브라보가 누산 따라 이스타나 가루다로 이전을 해서 대통령실 업무를 보게 될지 그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브라보는요, 8.17 행사는 참석하는 데까지 확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그러니까 거기서 근무할 거냐 아니냐 하는 그런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직까지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치 평론가들은요, 브라보가 신수도로 사무실을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평론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 건물 공사가 아직 막 시작한 데다가 아직도 현지 주민들과 토지 보상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신수도 건설을 계속하자면은 거대한 자금이 있어야 하는 문제도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용을 지금처럼 외국인 투자가 외면하게 될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국가 예산에서 모두 그걸 충당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그 예산 계정이 없고 또 그런 수익 계정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브라보 차기 정부는 이미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 신수도 공사는 계속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를 계속 한다는 것과 거기 가서 근무한다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무상급식 문제, 또 어린이 국내외 의과대학 진학 등에 써야 할 예산이 인도네시아 브라보 차기 정부로서는 상당히 긴급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브라보는 신수도 건설보다는요,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브라보는 신수도 건설을 좀 더 뒤로 미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일이죠. 브라보와 기브란이 다른 묘수를 갖고 있는지는 아무도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반텐주 레바콘의 한 농민이요, 수확한 밭벼를 건조하는 그런 전통적 방법을 사진으로 전해주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바두이 마을에서 이런 밭벼 말리는 그런 방법이 이행되고 수행되고 있는데요. 바두이 마을을 가면은 이런 그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밭벼의 그 이상만 이렇게 똑똑 잘라서요, 한 다발씩 묶어가지고 그것을 대나무를 걸쳐놓고 거기에 말렸다가 그게 다 마르면은 이삭 그대로 lum봉이라고 하는 작은 원두막 창고에 넣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전통적 방법을 아직도 반텐주 레바꾼에서는 하고 있다는 그런 소개 뉴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필요할 때마다 그 밭벼를 꺼내서 방아를 쪄서 햅쌀을 먹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